전국의 신문알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알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6년 2월 3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뭐 2주간에 기록됐던 한파 어느 정도 좀 물러가 대한 한파였죠. 물러가고 지금 다시 좀 날씨가 좀 누그러진 분위기가 보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제 이런 시기에 좀 굉장히 안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건강 많이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첫 순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지난번 했는데. 그러신가요? 지난번 예, 했는데 또 복 받죠. 예,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네네. 네, 아무래도 핫한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국민의힘 내부 소식이 제일 궁금합니다. 내부 집안 싸움이 제일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의원총회 열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싸움 구경이 세상에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 자조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고, 어제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 이후에 열린 첫 의원총회였고, 의원총회 열리게 된 배경이 이제 소위 친한계 의원분들이 의총을 열어서 이 제명에 이르게 된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열린 친한계와 이제 대한과 미래 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잘 열린 의원총회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큰 정치적 격변을 두고 다들 하고 싶은 얘기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시간 40분가량. 상당히 저는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제 이런 모습을 처음 봤고, 어떤 형태의 발언이든 우리 지도부에서는 경청하고 또 일부 약간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경청하고 거기에서 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는 좀 들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긍정적인 작용으로는 어제 많은 얘기 중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부터 재심을 물어야 된다. 재심을 묻게 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물어야 될 것이냐.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이제는 화합할 때다. 여러 종류의 얘기가 나왔지만 결론은 사실은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사실. 네. 아주 일부는 과연 지방선거가 잘 되길 바라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군요. 있었지만 네네. 그러나 의원 대다수는 첫 번째는 지방선거 잘 치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 퇴진 요구라는 것도 그러면 지금 퇴진을 시키면 또는 퇴진을 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억지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간과한 것 같아요. 이제는 당원들의 목소리나 당원들의 주장이 굉장히 커지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100명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말아라 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퇴진을 요구할 때는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요건에 맞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양해를 구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몇 명이서 서명해서 당대표 퇴진해라. 소위 예전에 연판장 방식의 정치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퇴진 요구하고 이러지 말고 해법을 모색하자. 이런 쪽으로 저는 의견이 모아진 걸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선거의 승리 요인이라고 하는 건 저는 늘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통합, 두 번째는 혁신, 그리고 세 번째는 반사이익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저희가 반사이익을, 저희가라기보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호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묻혀버리는 것이 이제 일단 당내 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도 보니까 굉장히 통합과 혁신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의총이 한 것이 이게 잘 됐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저께 의총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한계 우재준 의원이라고 아시죠? 네, 최고위원. 예, 최고위원입니다. 네, 우재준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함께 좀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도 네. 잘 기억이 안 나는 다시 한번 네. 보죠. 예. 이번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 붕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총 이후 지도부 사퇴나 재신임 관련 이야기가 많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총 이후에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도부 사퇴나 재신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점들이 모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제명은 과한 결정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우재준 최고가 어쨌든 친한계 최고인데, 친한계 최고가 본 관전평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거. 제가 사실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저걸 보니까 거의 제 생각과 거의 유사하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 당의 의원이라면 지도부가 붕괴되고 난 다음부터 올 혼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냥 아무 대안 없이 지도부가 붕괴하고 나면 우리가 좋아하는 한동훈 대표 제명시킨 지도부한테 복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당장 정말 당면한 선거가 있는 국면에서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 본인도 물론이고 네. 한동훈 대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우재준 최고도 아마 마음속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네. 어쨌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펼칠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잘한 의원총회고 네. 우재준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또 지도부가 뭐 사퇴하라는 연판장을 쓴다든지 이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네, 가고 있다. 그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재준 최고가 이제 지금 밝힌 내용은 의총장에서 행한 말이 아니고 나와서 기자들의 문답에 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 최고가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 그렇군요. 네네. 발언을 했는데 네네. 저 발언의 맥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전체를 다 들어보고 나니까 우재준 최고가 밖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관전평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지금 신최고 말씀대로 이게 앞으로도 뭐 당 대표에 대한 뭐 사퇴 논의라든가 재신임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우체국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빨리 당이 좀 이 통합으로 나가는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특기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장 대표가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그 시각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수사기관에 즉 경찰의 수사에 맡기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뭐 그 전후로도 뭐 제가 장 대표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어쨌든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불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수사로 갈 경우에 올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맡기겠다가 아니고 기왕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는 성실하게 응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조작된 감사라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 그러면 어떡하냐. 재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최고위 검증에도 응하지 않으니까 수사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억울한 게 있다면 밝히고 정말로 억울하게 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의원들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 열린 배경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있었던 이 문제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함부로 그걸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도 마음 같아서는 다 가져와서 어제 심지어는 이제 저희 당 지도부에서 그러면 그걸 요약본이라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회람을 시키자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다면. 그런데
불법이다. 법적으로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답답함에 발로해서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라도 그럼 이걸 밝혀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정확하게 밝히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소위 친한계 의원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당신들도 정확한 걸 모르고 징계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평가되는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그걸 보고 판단한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최고위회에서 자꾸 잘 모르고 결정했냐라고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시는데 최고위에서 그 결론이라는 것이 그 관련된 서류를 보고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추인할 것인가 그렇죠. 말 것인가만 네,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지 저희는 그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근데 그걸 신뢰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방법은 수사밖에 없다. 네. 제가 참고로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최고위 검증을 주장했을 그렇습니다. 때 네. 이거 안 되면 이제는 수사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네.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못 기억하죠. 믿겠다면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예.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기왕에 그 시민단체 등등 해서 재작년 그 단계 사태가 11월 달에 나자마자 시민단체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수사를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의총장에서 이제 뭐 친한계라든가 아니면 대한감미래라든가 왜 그 단계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한동안 제명까지 이르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마 그걸 열심히 메모하고 쭉 듣다가 경청 끝에 뭐라도 답을 내놔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까지 이르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당의 조사와 당의 결정을 못 믿겠다면 기왕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었으니 이 수사에 우리가 협조를 한다고 하는 거는 IP 주소를 넘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드리겠다, 선명하게 밝혀드리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이제 그 의총이 본회의 직후에 열렸거든요. 본회의장에 제 옆자리입니다. 장동혁 저하고 같이 옆자리에 있어서 제가 그럼 의총에서 오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어제 경청하러 들어갔던 마음을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당신 생각을 밝혀라. 왜 제명했는지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조차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아마 저 질문을 계속 메모를 하다가 나온 것이지 네. 이제 일부 언론의 평가처럼 무슨 뭐 한동훈을 더 궁지로 몰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마음 먹고 가서 발표했다. 이거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저하고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 가서도 저하고 옆자리에 있었지만 저하고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물론 얘기를 안 했고 본인은 뭐 비판적인 의견이 있으면 듣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아마 어제 뭐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면전에서 사퇴해라라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당대표가 아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 협조 의뢰를 한 게 지금까지 2번 있었어요. 이 단계 사태와 관련해서. 언제였냐면 2024년 단계 사태 직후에 시민단체 고발을 하고 나서 거기서 수사 들어오면서 그 당원 명부와 그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넘겨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문제와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나는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였냐면 지난해 10월입니다. 8월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들어서고 10월 10일 날 경찰이 2번째 수사협조 의뢰를 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또 거부합니다. 왜? 당원 명부와 당원들의 정보가 담긴 내용을 함부로 수사기관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대인배적 관점에서 그거를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당원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명부는. 그런데 어저께 의총장에서 계속 추궁을 당하면서 단계 사태의 진실이 뭐냐, 왜 그걸 가지고 한동훈 제명까지 이르렀느냐
등등의 이 추궁이 이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기왕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고 넘기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최고위원들이 어제 의총에 들어온 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방송들을 보니까 일부 이제 심지어 저희 당의 친화적인 패널들조차도 왜 장동혁 원내대표가 조광환이라든지 김민수 최고 같은 사람을 불러서 네. 그 분란을 만들었는가라고 네, 네. 맹비난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좀 이렇게 평론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그 상황은요, 왜 그날 제명에 이러게 됐느냐라는 것을 묻겠다라고 소집된 의총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본인 착각들을 하시는 게요, 그 제명에 이르게 된 게 장동혁 대표 본인의 결단이 아닙니다. 양양자 최고 빼고더라도 7대1이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네. 장동혁 대표도 한 표고 저도 한 표고 김민수 최고도 한 표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 왜 제명했냐고 자꾸 물으면 자기는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이고 나머지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최고위원들 오라 그래라 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의원총회 열고 보면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조광환만 온 것이 아니고 양양자, 우재준, 김재원 최고는 어제 출마 선언한다고 대구를 내려갔기 때문에 참석 못한 것이고 모든 최고위원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면 그렇죠.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의총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그 친한계 쪽에서 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냐.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아니 의원 아닌 사람들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황교안 대표도 왔었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모임의 취지를 반영해서 제가 불렀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성국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불찬어저로 얘기를 했죠. 첫 발언이 그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러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큰 소리로 뭐 제가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조광환 의원이 나중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렇게 내가 네. 오지 말라는 걸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네. 나가는데 네. 그 뒤에서 이제 뭐 반말 소란이 있었던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되어 있지만 네.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계속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거든요. 조광환 대표가 최고위원이 첫 말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당은 107명 국회의원의 당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내가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왜 얘기할 수 없습니까라는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한 얘기 같고 네. 그게 이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제는 국회의원 몇 명이서 무슨 연판장 써서 누구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고 이런 수 있는 민주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이제 네. 당원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당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둘러보고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뭐 누구를 뭐 제가 두둔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또 뭐 막판에 조광환 최고위원님이 반말로 이렇게 뜬수한 것도 결코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일부러 뭐 어떤 이제 그 자리를 못 보신 저희 이제 방송인 분들이 무슨 그 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두 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천만의 말씀. 그렇군요. 네. 방어가 필요하면 그 두 분 필요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이 나서겠다는 걸 저희가 오늘 듣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그 좀 말하자면 좀 그렇게 말주라는 상황이었고 네. 뭐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분들이 필요하면 나가서 말씀하시면 되지. 방어가 필요해서 꼭 원외 최고위원을 불렀다라는 이런 프레임은 정말 저급한 프레임이고 있을 수 없는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을 마치면은 이 장 대표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약에 IP 주소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돼서 이 진상이 밝혀지면 저는 당이 조사한 진상 내용과 이제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계가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저께 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 추궁, 진상에 대한 추궁, 이런 것이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돼서, 예. 당의 서버를 경찰에 넘긴다는 이거는 굉장히 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명 전부터 작년 10월, 11월부터 제가 방송에 나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본인 네.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네. 그래야지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찰로 가기 전에 그러면 최고위원회 검증하자. 그건 한동훈계도 있으니까.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를 공경에 비난하는 것으로 저를 또 비난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바람직스럽다는 뜻이 저는 그건 아니죠. 결코 네. 자, 한동훈 제명 직후 제가 장동혁 대표와 이제 간단하게 티타임을 했던 일이 있어요. 며칠 안 된 일인데, 앞으로는 통합과 혁신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한테. 통합과 혁신. 그럴 겁니다.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당내 분란 때문에 통합이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제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간 얘기가 됐고, anything but 한동훈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썼어요. anything but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니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 예컨대 안철수, 또 유승민, 이준석, 통합이라는 게 꼭 합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선거 연대일 수도 있으니까. 과연 그러한 통합 작업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개혁신당은 다른 당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하는 거겠죠.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네.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특검 연대는 끝났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당하고 큰 당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리 당도 그렇고 저쪽 당도 선거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건들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선거 연대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연대가 끝났다가 아니고 특검 정국에 대한 연대는 끝났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지 네. 그 표현을 쓰는 것이고, 우리 허민대 기자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생물이니까, 물론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흔히 얘기하는 뺄셈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장 대표의 그 통합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혁신인데, 혁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적 혁신과 이제 정책 혁신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인적 혁신은 역시 공천 혁신일 텐데, 공천 혁신 어디 집중이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혹시 그 전에 참고를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저희 당의 중요한 세 가지가 발표가 된, 하나는 이제 영입위원장을 이제 네. 조정훈 의원으로 그렇죠. 발표한 것이고, 네. 두 번째, 언론의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만 제가 오래전부터 제의를 했던 것이기도 하고, 국정대안 전문가 네. 위원회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네. 어제 이제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공동 위원장. 네. 저는 그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치만 하는 정당으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이 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데 대한 대안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비교적 동조하는 많은 전문가들 지금부터 제가 접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꾸리고, 그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안 되면 다음 총선을 향해서, 다음 대선을 향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당의 멤버가 누가 되는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하고 경희대학교 총장 하셨던 한균태 전 총장님을 그렇죠? 이제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정책적인, 우리 정책위에서 하는 정책과는 다른, 국민의힘은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지라는 생각이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당은 대한민국의 정말 오늘날을 만들어오는 정말 자랑스러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 때문에
이제 소위 박정희의 산업화도 굉장히 퇴색된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유능한 정당이라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겠다. 네. 이게 일종의 장기 플랜 같은 네. 것이고, 그렇군요. 네. 그 전의 정책 혁신은 이제는 앞으로 최소한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게 어떤 정책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환율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 지방자치 통합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게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막 그러면 우리가 네.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그 생각들은 좀 털어놓고 좀 털자라는 게 있었고, 뭐 아주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분들은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원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쇄신안 구상을 했을 때 지난번에 한번 정치 관련 쇄신안 해서 이제 계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원래는 이제 정책 관련된 혁신안, 쇄신안을 내놓을 구상이었는데 아마 묘하게 이게 단식 공명과 맞물려서 이게 그것이 이제 유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하다가 내일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책 혁신 구상을 내놓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일 네. 상당히 뭐 제가 보지를 못해서 네.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네. 이제 또 한 가지 큰 줄기는 이제 저희가 어제도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자꾸 과거로 빠져들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절연의 프레임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시기에 그 자체를 통째로 드러내서 우리는 그것과는 이제는 거기에서부터는 빠져나온다. 소위 이제 그게 저희의 수렁입니다. 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저희 네. 지지자들 중에서도 왜 이거는 이렇게 하냐,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그 이견이 많습니다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윤석열, 한동훈 시대의 와의 전체적인 단절이라 그럴까요? 네. 탈피라 그럴까요? 네. 이런 방향의 큰 전환을 이루지 않고는 저희가 지방선거 치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 생각에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한동훈 시대의 이제 단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개척, 예, 전진. 예, 제가 사실은 문화일보 오늘 허민의 정치 카페에 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 상의한 적은 없지만, 예,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네. 저는 디테일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네. 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진짜 절박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저의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그런 비판조차도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러면요. 네. 안고 가고 애정 어린 비판을 안고 가지만,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정치적 이벤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할 수밖에 없고, 아마 2월 설날을 전후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그런 유의 메시지를 저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이어서 장동혁 퇴진을 얘기하고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오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본인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조금 초조하죠. 초조감이나 절박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 해 나가긴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장동혁 디스카운터라는 표현은 좀 잘못 쓰신 표현 같아요. 네. 그 표현은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패배를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저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단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혁신하고 좀 더 더하는 정치로 가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정말 절실한 상황 인식과 어떤 대책을 촉구한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장동혁 디스카운트다. 그러면 이 당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질 거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퇴로를 마련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오선 시장의 서울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크고 작건 간에. 역시 저는 그 어떤 그 독점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또 독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역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신처구에게 서울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전된 답변을 혹시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또 한마디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요.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계엄이라는 이 느닷없는 사태 때문에 이게 엉켰다라는 억울함. 그 억울함이 오세훈 시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특히 반열에 오르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당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갓 정치에 입문한 사람일 뿐이고 신인인데 정말로 우리 당에서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이 억울해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억울해 하실 분들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고 당원들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돼서 정권을 뺏겼습니까? 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뺏겼는데 그 잘잘못을 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을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나는 그냥 잘 갔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었는데, 홍준표 전 시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 하시잖아요. 네, 그러나 저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억울해 하기보다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이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겨보자. 우리가 함께 가보자. 나부터 개혁할게. 나부터 혁신할게. 나부터 더 국민들에게 충성할게. 저는 이런 자세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 거취를 물으신다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이지만 소위 우리 당에서 4선, 5선씩 하시고 시장 하시고 이런 분들이 나 잘 될 수 있었는데 계엄 때문에 나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분들은 특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혹시 이 자리에 모실 때는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